안녕하세요. 오늘은 79페이지 소시오탕. 아마 소아과 쪽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처방이 하나라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전에 삼육작에서 나왔던 키디, 소고중탕하고 소시오탕 이 두 가지가 소아과의 양대 산맥입니다. 그래서 시호제에서 중요한 처방들은 전부 가립제로 생산이 됩니다. 모든 시호제가 생산되면 아니지만 우리가 임상에서 많이 쓰이는 가립제는 다 생산이 돼요. 근데 포로 나온 거는 네 가지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시호제도 강약이 있어요. 제일 강한 게 대자가 붙은 대시호. 이건 적지 막 알아만 두세요. 대시호가 제일 강한 시호제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건 포로 나오죠. 뒤에 공부하겠지만은 사역산. 사역산은 시호제라는 의미가 안 드는 처방명으로 되어 있죠. 시호제는 전부 시호라는 이름이 들어가는데 사역산은 특이하게 후세방 같은 이름이 생각되죠. 시모, 그 다음에 소시호, 다음에 배울 시호, 계지, 당, 그 다음에 시호, 계지, 건강탕이 마지막이죠. 이게 제일 허증에 쓰는 거죠. 그래서 소시호탕이 중간의 위치입니다. 시호제의 중간 위치. 강도 아니고 약도 아닌 중간 위치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더 실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좀 허하고. 시호제는 전형적인 허증은 아니에요. 시호제 중에서도 허하다가 말이죠. 소시호탕보다는 좀 허증이다 소리죠. 그래서 왜 이 시호제가 요즘에 들어와서 각광을 받느냐면은 스트레스 풀어주는 처방이에요.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화죠, 결국. 화를 끓이면 제일 먼저 불이 붙는 게 뭘까요? 나무겠죠. 오행 중에서 불을 붙을 수 있는 거 나무잖아요. 나무가 불이 붙겠죠. 나무는 간이죠. 간이 불이 붙으면 뭘까요? 간화. 그렇죠? 간에 불이 붙어서 타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간에 지금 불이 붙어서 타는구나 하고 물이라도 좀 부어서 그걸 꺼줄 생각을 했으면 될 건데 안 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불이 더 타오르겠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중의학에서는 간하 상념이다. 간하가 계속 위로 타오른다. 거기서도 치료가 안 되면 간양 상황이 됩니다. 간에 있는 양분만 염분이 없어지니까 계속 위로 올라간다. 거기서도 치료가 안 되면 바람이 일어나요. 간풍, 내동해서 쓰러지는 게 중풍입니다. 중풍이 중의학적으로 표현하면 간풍, 내동이에요. 간의 바람이 내부에서 동해서 쓰러지는 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간하를 끌 수 있는 게 바로 시호다가 말이죠. 그래서 시호제가 많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풀어주는 약으로. 그러니까 앞서 우리 배웠죠? 병인에서 병인은 외인이 있고 내인이 있고 불내인이 있는데 불내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외인은 감기다. 감기는 표리 구별이 중요하다. 표증이냐 이증이냐 겉에 있는 거냐 이미 안으로 열이 들어갔냐 그거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내인은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음식 잘못 먹어서 오는 음식상, 두 번째가 칠정,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오는 몸 손상, 세 번째가 피로, 과로, 노곤상, 네 번째가 박노상 그랬죠? 남자들 술 먹고 바람 많이 피워서 오는 몸 상한 거예요. 과로상, 박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방에서 노동이 아니고 술 먹고 영업용 많이 타가지고 오는 질환이다 말이죠. 그 칠정상, 특히 여자들한테 많다는 칠정상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니까 여성들 오면은 거의 70, 80%는 칠정이죠. 칠정상은 인간관계에서 온다. 그것도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스트레스를 준다. 남이 주는 게 아닌데 나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 아니면 친구. 그래서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은 대개 2명이다 이렇게 보죠. 2명으로 봅니다. 집에서도 집에 식구가 여럿 있어도 가장 나하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은 2사람이다. 친구도요. 어렸을 때 친구, 성장해서 친구 딱 2명. 의사, 약사도 2명씩밖에 안 돼요. 내가 딱 신뢰를 하고 믿을 수 있는 의사, 약사도 2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개 2명인데 그 2사람이 스트레스를 줄 때 가장 내 인체에 타격을 받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인간관계다. 자, 칠정상에 희노, 우사, 비, 경공 이게 칠정상이었죠. 칠정이었는데 칠정상이 오면 제일 먼저 우리 인체에 나타나는 게 소양증입니다. 그리고 내상, 칠정상 할 때 또 뭐 물어본다겠죠? 붓냐 안 붓냐 물어본다겠습니다. 부종이 있냐 없냐. 부종이 있으면 분신기금 쓰고 부종이 없으면 또 나눈다겠죠. 화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혈허, 그 다음에 담음. 그래서 매액기 같은 것도 신경 써서 오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분류해서 치료하는데 이 소양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 배울 때 태양병은 두황강통이 오한 그랬고 소양병은 구고인건 목현 그랬거든요. 입이 쓰고 눈앞이 아찔아찔하고 목도 마르고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이거 딱 3개로 요약을 해놨는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나타납니다. 칠정 상황 보면. 자, 제일 위에 머리털은 뭐가 될까요? 땀이 납니다. 머리에서만 여기 땀이 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머리에서만 땀이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머리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눈이 2번째. 그렇죠? 그 다음에 귀, 이동 아니면 이명 나타나죠. 그러면 화학 끓여서 오는 이명은 주로 어느 쪽일까요? 속을 끓여서 오는 이명은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이것도 100%는 아닌데 이제 이렇게 여자분들이 와서 귀가 온대요 그러면 먼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 귀죠? 하고. 그것도 아니죠. 그것부터가 아니라 속 상한 일 많으세요? 그래서 예,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하면 어느 쪽 귀시죠? 하고 먼저 불문진단으로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여우라고. 좌못, 우못. 좌간, 우폐. 화학 끓이면 제일 먼저 불 붙는 거 어디다 겠습니까? 간이다 겠다니까요. 좌간이니까 좌측기죠. 좌측기는 노화, 우측기는 과색. 양쪽이 다 울면 음식 가리지 않고 좋다는 것만 다 먹는 사람. 그럴 때 온다고 동의보감은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100%는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나이 드신 여자분이 울어도 오른쪽이 우는 분도 있어요. 그럼 여자분이 뭐 과색해서 그러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되게 이 과색에서 오는 거는 남자들 쪽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주로 좌측이 많이 와요. 화를 끓였기 때문에. 그래서 던질 수 있죠. 혹시 왼쪽 귀가 우세요 하고. 그래서 이렇게 불문진단 한방은요. 특징이 불문진단이 가능하다는 건데 불문진단에서 딱 던지면요. 혹시 왼쪽 귀가 우십니까? 하면 어떻게 그걸 아세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미 말 안 해도 그 앞에 약사가 알았잖아요. 내 왼쪽 귀가 운다는 거를. 아, 그러면 저분이 내 왼쪽 귀로 치료해 줄 수 있겠구나 하고 신뢰를 딱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머리에서는 땀, 두 번째 눈, 아찔아찔, 귀 먹먹하거나 울고, 입 쓰고, 목 마르고, 그 다음에 흉 많이 옵니다. 가슴이 답답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슴 답답하니까 한숨 쉬죠. 한숨을 자주 쉬게 돼요. 가슴이 답답하니까. 폴라 못 입고. 이거 집에 오면 풀어버려야 되고, 브래지도 밖에 나갈 때나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오면 풀어야 됩니다. 누르면 답답하잖아요. 브래지 꽉 깨면. 그러니까 흉만. 그 다음에 또 나타날 수 있는 게 협통. 옆구리가 결리고 아프다가 말이에요. 뻐근하니. 검사해보면 이상 없는데 본인은 옆구리 쪽이 뻐근하니 결리고 아플 수 있다. 그 다음에 한열, 왕래. 왕래 한열이라고도 한열 왕래라고 하는데 한열 왕래로 기억해 두세요. 거기에 더 편해요. 왜냐하면 한쪽이 더 강해요. 오한이 더 강하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한열 왕래. 그 다음에 도한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면서 땀 흘리는 거죠. 도한. 그 다음에 혀에는 대부분 백태가 생기고 맥은 활줄 같은 현맥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양증에서는 현맥. 맥을 보면은 활줄 만든 것처럼 창창한 맥, 현맥. 이거 외우라고 돼 있죠. 안에서를 보면 이거 줄줄줄 외우라고 그럽니다. 왜? 여자 질환 잘 치료하려면, 특히 칠정상 잘 치료하려면 이거 전부 외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치료가 안 돼서 넘어가면 어디로 가냐? 자궁으로 간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적출한다. 그러니까 자궁을 적출했던 여자들은 이미 소양증을 심하게 앓았을 때 손을 못 봐줬기 때문에 결국은 간하고 자궁은 같이 갑니다. 또 여자 입은 자궁이라고 했죠. 제가 여자 입은 자궁인데 여자의 간도 자궁이에요. 자궁하고 간을 같이 봐요. 왜냐하면 자궁이 가장 필요한 요소가 혈액이에요. 혈액이 자궁을 먹여 살릴 판인데 애도 임신하게 되면 자궁에 혈액이 공급이 되잖아요. 영양소를. 근데 간이 뭐예요? 혈을 받아잖아요. 간, 장, 혈. 혈액 저장해 놨다가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간하고 자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성들한테 시호증이 나타나면 구오열제가 대부분 따라다니게 돼 있습니다. 거의 같이 나와요. 오열제를 같이 써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아,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소양증이 오게 되면 시호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어떤 약사님들은 시호증 해버리는데 시호증보다는 시호증은 방광하니까 그냥 소양증. 소양증이 있어서 소양증에서 치료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자궁 드러낸다. 자궁질환이 발생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소양증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는 아니죠. 머리서부터 하부까지 전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이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기 하나 더 든다면 이것도 있겠죠. 노화. 나도 모르게 화가 팍팍 난다. 이유 없이 화가 난다. 괜히 집에 오면 짜증내고 애들 두들겨 패고 남편한테 대들고 그럴 수도 있다고 말이죠. 내 몸이 귀찮으니까. 만성화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자 머리에서는 두한출. 이게 전부 나와야만 익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몇 가지 것만 나오면 소양증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 소양증의
이 정도 여러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기억에 두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머리는 두 한 줄. 땀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눈은 목현. 어질어질하고, 귀는 이명이나 이롱. 근데 화끌에서 오는 이롱이나 이농은 좌측이 온다. 좌측의 우선권이다. 온다가 아니고 우선권이다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입으로 가서 입이 쓰다. 목으로 내려가면 목이 마르다. 가슴으로 가면 흉만, 답답해서 한숨 자주 쉰다. 더 밑으로 내 옆구리가 오면 협통 온다. 옆구리 뻐근하게 결리고 아프다. 그 다음에 한열 왕래 온다. 그 다음에 백태 나타나고 맥은 현맥이 오고 도안이 올 수도 있다. 이 정도로 기억하고 계시면 칠정상을 다스릴 때 불문진단으로 던지면서 시호제를 응용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자, 소시호탕도 보면 시호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죠. 시호 반화가 12g이나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워낙 중요한 약이니까 시호 반화 12g, 황금, 열 끄는 약이죠. 인삼, 고방의 인삼은 위장약이 되겠습니다. 보기제가 아니고 위장약. 생강, 대추, 인삼은 전부 위장 쪽입니다. 거기다 감초. 감초도 위장까지 하니까요. 그러니까 열 끄면서 위장을 돌보게끔 돼 있죠. 그러면 어떤 질환까지 커버가 가능하겠냐면은, 자, 오행 상극관계에서 목극 터져. 목은 토를 못 살게 한다고 했잖아요. 귀찮게. 신경성 위장병이죠. 거기도 다스리게끔 처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학적으로 보면 완벽한 구성이라고 돼요. 이처럼 완벽하게 구성된 처방이 없을 정도로 명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이 쓰이는 거죠. 근데 이런 처방을 어떻게 2000년 전에 만들었냐가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참 대단한 작품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이 처방은 흉엽 부위의 염증을 다스리는 처방. 열을 꺼주는, 간열을 특히 꺼버리기 때문에 흉엽 부위의 염증.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염증이 왔을 적에, 우리 인체에 염증이 왔을 적에 초기에는 뭘 쓰면 좋을까요? 염증 초기에 우리 배웠습니다. 1번으로 배웠어요. 강론에서. 갈근탕이죠. 그 대신 갈근탕한 특징이 부위가 딱딱해진다. 눈 다래끼도 좀 딱딱할 때가 있잖아요. 갈근탕. 근데 염증이 있더라도 환열 왕래를 보이는 염증은 거의 소시호로 해결이 되거든요. 자, 흉엽 부위는 심폐유주 상부 흉곽과는 달리 하부 흉곽에 둘러싸여 보이지 않는 상복부 강으로 간, 비장, 췌장, 위가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이죠. 자,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 염증에 있을 수 있는데 걸리지 않은 것이 없다. 그나마 서울하고 이 경인 지역 이쪽을 스트레스 공화국이라고 부르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 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단 염증이 체내의 깊숙한 곳은 아니고 반표 발리니까요. 한마디로 만병통치약. 위염이나 췌장염, 특히 암 환자에게 적응증이 많은데 소시호탕을 복용하여서 마음이 편해지면 면역 기능이 좋아져서 염증이 사라지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또 림프 계통의 염증도 조절해 준다. 뒤에 암 쪽에 대해서는 다시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소양 부위에 있는, 자, 6번 그 각주 보면 소양 부위는 우리 인체 측면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경락상으로 소양경이 흐르는 경락은 우리 인체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 귀도 이쪽으로 이렇게 전부 측면이죠, 이렇게. 머리가 아파도 편두통 쪽으로 오겠죠. 기관지, 목, 귀, 이하선, 옆구리, 간, 담, 식도, 인후, 편도선, 기관지 다 있죠. 이 소양부에 해당하는 모든 염증, 즉 중이염. 그러니까 중이염도 초기보다는 좀 시일이 지난 거겠죠. 급성 중이염은 갈근탕 써도 된다겠죠. 그게 잘 안 되면 처음부터 현기연결탕 쓸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배웠던. 아니면 고방 좋아하시는 분은 갈근탕 쓰고 잘 안 되면 현기연결탕 써보는 거고. 편도 굉장히 잘 온다고 되어 있죠. 이 시호증 환자들이 보면 편도가 굉장히 자주 옵니다. 그 다음에 임파선염, 늑막염, 비염 등에도 모두 응용해 볼 수 있다. 암도 스트레스라는 염증으로 보고 소시호탕으로 화해지면 마음도 편해지고 신경이 안정되면서 염증이 소실되어 암도 치료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암은요, 치료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거냐면 제가 보니까 전이가 안 된 암입니다. 전이 된 건 힘들어요. 전이가 돼버렸으면 이미 척추 같은 데 전이 됐으면 그거는 힘드는 거고, 전이 안 되는 암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소양병을 대표하는 처방이 소시호탕이라겠죠. 태양병 대표하는 처방은요, 갈근탕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소양병을 대표하는 처방이 소시호탕입니다. 시호제의 중앙, 아까 말씀드렸죠? 대시호, 사역산, 시모, 그 다음에 소시호, 시호계지, 시강계. 그리고 마지막에 뭘 드냐면요, 보중익기를 드러냈습니다. 제일 허증이, 시호제 중에서 제일 허증이 후세방이지만 보중익기를 드러났더라고요. 아무튼 방지학적으로 완벽한 처방, 고방 중 최고 처방으로 임상에 많이 쓰이고 소건중탕과 더불어 소아과의 양대 산맥, 약국에 아이들 해열제 사러 오는 경우도 대부분 보면 소시호탕입니다. 간담은 뜨거운 상태로 실하고, 그러니까 간하가 불이 붙고 비는 허한 상태로 담음이 있다. 뭐 꼭 토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청열도 하고 보익도 겸하고 있어서 한열의 부조화를 진정시키기 때문에 만병통치가 되는 거예요. 환자가 왔는데 한번 물어보고 통밥을 재도 수사를 해봐도 모르겠다. 모르겠다면 소시호탕. 소시호탕을 쓰면 대충 50%는 듣게 된다. 특히 과립제로 줄 때는 안 나았으면 안 나았지 부작용 안 생긴다. 까짓거 부작용 나도 과립제인데 하고 쓰면 된다. 나았다 하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낫는다. 드라마틱하게 낫지 않으면 틀린 것이다. 굉장히 속하고 빠른 약이에요.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소시호탕이 광범위한 병증을 치료하도록 의성 장중경 선생이 조문에다 써놨습니다. 거기는 조문을 안 쓰고 이제 중급 올라가면 조문 공부도 하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상한 5, 6일에 중풍이 와가지고 왕래 한혈하고 흉욕고만하고 묵묵부력 음식이라는 식욕이 전혀 없는 겁니다. 식욕이 없고 신번 희구, 가슴은 벌렁거리면서 늘 구역질이 나고, 혹은 흉중 번이 불고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데 구역질은 안 나고, 혹은 입이 마르고, 혹은 배가 아프고, 혹은 옆구리가 딱딱하고, 혹은 치마가, 그러니까 명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소변이 시원치 않기도 하고, 혹은 갈증이 없을 때도 있고, 혹은 미열이 있을 때도 있고, 혹은 기침하는 사람도 있다. 그럴 때 소시호탕을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침도 치료할 수 있다. 다 하잖아요. 다 걸려들잖아요. 구역질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열이 있을 때도 있고, 심한 열도 있을 때도 있고, 미열이 있을 때도 있고, 옆구리 아픈 사람,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는 사람,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성 장중경 선생이 두통, 열, 기침, 구역질, 소변 분리, 복통 있으면 그냥 쓰라고 했으니까 눈 감고 써라. 틀려도 내 책임 아니고 의성 책입니다. 때문에 탁월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공리, 저공리 쓰는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공리, 저공리 쓰는 방법을 터득하려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약증 그 10맵까지를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 시호제는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호제가 딱 맞는 사람들 보면요. 특이한 체질 음면서로 특이한 성격. 체격은 좀 여인 편이고 근골질로 편도가 잘 붙는다는 거. 감경은 편도 붙는 거. 그 다음에 신경성 증상이 강하여서 까다로운 성격으로 왕짜증이나 화를 잘 낸다. 이유 없이 화를 잘 내요. 벌컥벌컥. 그러니까 이유 없이 화를 벌컥벌컥 내면요. 뭐라고 했냐면 혈압이 오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혈압에 가장 좋은 약이 시호제. 고혈압 치료에 가장 좋은 약이 시호제. 그 중에서도 1번 약이 대시호탕이에요. 원래 이 혈압 높으신 남자분들도 보면 여자분 보면 되게 보면 성격들이 급합니다. 못 참아요. 다혈질인 사람들이 많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제 처음에는 대시호는 안 배우지만 대시호는 꼭 조폭 성질을 닮았다고 보시면 돼요. 화나면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화가 나면은 확 엎으죠. 이게 대시호증이에요. 술도 잘 먹고 식사도 잘하고 체격도 좋고요. 자, 또 나오죠. 한방에서는 병이 표에 있는 경우는 땀으로 사기를 몰아낸다는 거. 한법 쓴다겠죠. 그러나 몸을 잘못 관리하여 병이 더 깊은 부위로 침입하면 이미 안방까지 들어오면 바람법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 이때는 왕래한열, 또 나오죠. 계속 가슴 답답이 흉만이죠. 흉욕고만, 해수, 구역질, 입이 쓰고 구고, 입안 마르고 구건이나 인건이죠. 백태, 구강내 불쾌감. 그러니까 입이 안 쓰더라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침에 일어나시면 입안이 텁텁하냐. 양치질을 해야만이 개운하겠다는 생각이 들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입안이 끈적끈적하고 개운치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구강내 불쾌감, 전신 권태감, 식욕부진 등을 보이는데 소양병위에 들어갔다가 보고 시호제를 써서 화해시켜야 된다. 그 흉욕고만은 그냥 증상만 들어서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복진밖으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사람을 이렇게 누워놓고 갈비밑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환자가 고통을 호소할 때 흉협고만이에요. 흉은 가슴이죠. 협은 옆구리고. 그러니까 옆구리하고 이렇게 갈비 밑으로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아프다, 답답하다 할 때 그거를 흉욕고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다고 알아두시고 아직은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스트레스가 폭발해서 불이 붙으면 간화가 이제 타오르기 시작하면 간화상념이죠. 불안, 초조, 화 잘 내고 잠도 편하게 잘 수 없고 가슴에 번열감을 느끼게 된다. 소양병은 병사가 반표 발리에 있는 병태, 다시 말하면 흉부, 간, 담 및 심화 부위의 병독과 신체의 저항력이 맹렬히 투쟁을 하고 있는 상태, 싸우고 있는 상태다가 말이죠. 때문에 소양병은 땀을 내거나 토하게 하거나 설사시킨 것을 금하고 있어서 이것을 상금법이라고 하고 소시호탕을 일명 그래서 상금탕이라고도 부른다. 또 이런 치료법을 화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태양병은 한법, 소양병은 화법, 양명병은 청법 아니면 합법 그랬죠. 한열허실이 그러니까 약제 중에 처방 중에 한열허실이 고루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 병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만병통치 처방인데 감기와 같은 열성병의 복통, 이 복통도 신경성 복통이죠. 밥 먹으라고 하면 밥 먹기 싫은데 밥 먹으라고 하니까 배 아프다 그러고 학교 가라고 하면 학교 가기 싫은데 학교 가라고 하니까 배 아프다 그러고. 그래서 8번 보면 신경이 예민한 아이들한테 자주 발생하는 복통, 사기가 안에서 부딪히는 열복통으로 대부분 식전에 아픈 게 특징이다. 먹기 싫은 건 밥을 억지로 먹여. 즉 스트레스 받아서 아픈 거. 복통이 주기적이고 상습적이면 시호계지탕이나 아니면 허증이면 아까 앞에 나왔던 소건중탕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되는데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기관지염, 결핵, 간, 위, 신장, 피부질환, 정신신경 응용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특히 간염 쪽에 많이 쓰이죠. 바이러스성 간염, B형, C형 치료에 굉장히 루틴하게 투여하고 있어가지고 약화사고도 많이 일으켰죠. 소시효탕 복용하고 사망까지 있었으니까요. 간염 환자가. 그럼 무조건 병명 보고 줬기 때문에 그래요. 간염하면 소시효탕 이렇게 의사들 일본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하셨었습니다. 백내장 하면 팔미 이런 식으로. 그게 위험하다고 말했죠. 그래서 임상보건, 치염류도 많이 보고 있지만 약화사고도 많이 보고돼 있죠. 단 간염이나 간경화로 인터페론 A를 투여 중에는 소시효탕 병용은 금기로 되어 있다는 거. 일본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소시효탕은 급성 간염에 단기간 가감하여 쓰는 것이지 만성 간염에 오래 쓰면 안 된다. 독성 간염으로 의료 분쟁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건 감초 때문이다. 처방종이 감초. 이 감초가 저칼륨 혈증을 유발하여 알데스테론증이 나타나기 때문인데 한 달 정도 복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2 내지 3개월 복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건 일본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감초를 하루에 2.5g 이상 복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감초 많이 먹으면 붓죠. 근데 요즘에는 과립제 합방이 나온단 말이에요. 과립제는요, 맞춤복이 아니라 기성복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기성복을 자, 하나, 플러스 하나, 플러스 하나, 이렇게 세 가지 처방을 합방을 했어요. 근데 여기도 감초가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으면 감초 용량이 올라가 버리죠. 이걸 조심해라고 말이에요. 근데 요즘 막 5방, 6방까지 합방을 해서 막 준다고 말이에요. 뭐 크게 문제된 적은 없지만 10번 잘했다, 1번 잘못하면 문제를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건 합방을 권하지 않습니다. 3방 정도. 3방 정도면 무난하지 않냐. 좀 더 올라가면 4방 정도. 근데 지금 가립제 이렇게 강의하시는 강사님들 물어보면 막 5방, 6방까지도 합방하고 그러는데 우리 저기 온누리 체인에 지금은 아니지만 온누리 체인 처음 만드신 분이 박영순 똑 박사님이죠. 그 약 박사님도 보면 6방, 7방까지 합방합니다. 약이 한 주먹 이렇게 돼요. 물에다 타서 먹으라고 하죠. 이론적으로 합방을 하는데 그분 비염 치료가 어떻게 했냐면요. 야, 비염의 성약이 뭐였죠? 우리 배웠잖아요. 비염의 성약. 아래래성 비염에 제일 잘 듣는 약 소총룡탕이었죠. 일본 소총룡. 두 번째, 여기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비염이 자꾸 온다. 면역 증강이 제일 좋은 게 시간계더라. 시호제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겠죠. 시간계. 그러니까 시호제가 하나 들어간다고 말해요. 근데 시간계가 포기층이 많더라.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만성염증이 있다고 보면 혈액 자체에 문제가 오더라. 그러니까 구호열제 하나. 계지복용환이나 뭐 구호열제, 뭐 다른 처방 이렇게 하나. 이거 3개 합방해서 써요. 이런 식으로 합방을 해요. 여기다가 이제 백호간설탕을 더 넣기도 하고 아침에 그러면 모닝 어택이 오면은 당귀 살과 오수성강탕 하나 더 넣기도 하고 벌써 4방, 5방 돼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합방을 해요. 근데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딱 먹으면 의사들도 소금한 거 먹더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은 합방은 특히 간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거. 일본에서도 이렇게 밝혀놓고 있으니까 우리도 조심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신체 및 증상 조건에서 보면 아주 신경질적이고 짜증 많이 내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살도 잘 찌지다. 그러니까 문닭에서 다 빼빼단 건 아니고 찐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호제 중에서요. 가장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호제가 시호가 용골 모료탕입니다. 다음에 배울 시호가 용골 모료. 일명 약해서 시모 해버립니다. 시모탕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만나면 그 부인은 죽습니다. 끝까지 복수를 해야 분이 풀려요. 부인한테도. 끝까지 복수를 합니다. 자기 분이 풀릴 때까지. 근데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옆에 사람이 죽든 말든 끝까지 복수를 해야만이 분이 풀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자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당신 끝까지 복수해야 분이 풀리지 않냐. 그런데 자기는 젊은 여자가 그럼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건 치료해줘라. 옆에 사람이 불편해요. 힘들어요. 나중에 또 이제 심호 때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백가족 약과 갈비뼈 가기 좋다는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좀 야인 체질, 그다음에 신경성 불식증, 거식증도 있고 불식증도 있고 그러죠. 심지어 뭐 이태리 뭐 유명 모델은 안 먹다가 죽었잖아요. 빼창 말라가지고. 그래서 뭐 규제한다잖아요. 몇 킬로 이하는 모델로 못 오게끔 워낙 안 먹어버리니까. 근데 신경 쓰면은 부교감 신경 기능,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먹어버리죠. 먹는 거로 스트레스를 푸니까 두룩두룩 살만 찌잖아요. 붓고. 근데 반면에 또 안 먹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먹어버리고. 이럴 때 좋다고 말이죠. 신경만 쓰면 안 먹는 거. 그러니까 열받으면은 그 스트레스 풀려고 양푼에다가 밥 비벼가지고 식은밥 남은 거 왕창 넣어서 비벼서 그냥 꿀꺽꿀꺽 먹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음식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식음 전폐해버린 사람도 있다고 말이죠. 시호전은 이쪽이다. 몸이 약하면서도 잘 먹지도 않고 아이들 대부분 좀 날카롭게 생겼고 밥도 잘 안 먹고 강제로 먹이라면 배 아프다 하고 여하튼 신경질적인 아이들이 배가 잘 아프고 밥을 잘 먹지 않을 때 쓰면 밥도 잘 먹게 된다. 어제도 우리 동네에 사는 아주 애기 엄마가 약을 지러 와가지고 남편 약하고 둘이 감기약을 지러 병원에 처방받아서 내려왔는데 예전에는 오면은 애가 10개월입니다. 둘째가. 큰애는 5살인가 먹었고 4살은 건 한꺼번에 지어가요. 요즘에 오면 둘만 지어가요. 나는 놔두고. 박사님한테 한약 먹은데요. 우리 애는요 감기가 안 와요. 감기 오더라도 그냥 시럽 딱 먹어버리면 걔도 코피 때문에 약을 먹거든요. 얼핏 하면 코피 오고. 그래서 걔 주처방이 소곤흉탕이었어요. 소아과 양대에서 하면 소곤흉탕에는 맛이 참 좋아요. 그래서 단 거 좋아하는 애들은 참 좋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물엿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루코스를 보급해 주니까 굉장히 효과 빠르죠. 내가 먹고 사는 게 그루코스잖아요. 내 쪽에 그루코스를 바로바로 공급해 버리니까 굉장히 효과 빨리 나타나는 겁니다. 소고중탕도 맞으면은 코피 안 나오지, 감기 안 걸리지. 그래서 엄마도 한약 먹어라 감기 안 온다 했더니 엄마는 한 번인가 먹고 애는 3번인가 먹였어요. 자기도 이제 또 먹은대요. 이제 직장 나가야 되니까. 네, 한 번 먹어갖고 약하고 요즘에는 보통 3번, 4번 정도는 꾸준히 먹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혀를 보면은 백태가 보인다. 그리고 좀 미끈미끈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뒤에 또 나오는데 좀 끈적끈적하니 침이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붙어있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어린애가 오면 감기 온 어린애도 오면요 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태가 이렇게 끼어있다. 애 밥 안 먹죠? 물어볼 수 있어요. 혀에 이렇게 백태가 끼면 당연히 식욕이 떨어지게 돼 있죠. 애한테 너 입쓰니 하고 물어볼 수는 없는 거고 엄마한테 애 밥 안 먹죠? 이렇게 할 수 있죠. 열을 올랐다 내렸다 하죠. 그 다음에 한열왕래 오심구토. 애가 잘 토냐? 밥 먹으라 하면 토온다. 열을 올랐다 내렸다 하냐? 그런다. 약 먹어라. 그러니까 병원 처방 받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제가 한방 가루약 드려볼 테니까 같이 한번 먹여보실래냐. 그것도 금방 왔을 때는 안 된다겠죠. 벌써 3, 4일 치료했는데도 안 됐다고 엄마가 안 낫고 우리 애기는 굉장히 아예 안 나을까요? 약 계속 먹이는데도 안 낫는다 잘. 그럴 때 한방 이러이러 할 때 한방 약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루로 됐으니까 물에다 녹여서 한번 먹여보실래냐. 그 대신 던진 게 맞았어야죠. 애가 왔을 때 약이죠. 오지도 않았는데 볼 수 없으니까 애가 왔을 적에 해서 백태가 애 입에 딱 끼어 있으면 그것도 백태가요 뒤로 갈수록 진해진다고 했습니다. 혀 뒤로 갈수록 백태가 진하게 낀다고 되어 있으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난다고 통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애 밥 잘 안 먹죠.
감기로 열이 있는 감기니까 열이 올랐다 내렸다. 약 먹으면 떨어지고 안 먹으면 도로 오르고. 혈 통하냐? 혹시 이게 통하진 않냐? 짜증내지는 않냐? 그 다음에 입 쓰고 텁텁하면서 입맛 없다겠죠? 옆구리 뻐근하니 결리고 아프다. 아까 협통 나온다고 했잖아요. 감기 뒤 속이 메스껍고 토하기도 하여 아이들은 체하여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할 때. 그래서 이 전번에 제가 내상할 적에 한번 말씀드렸죠. 애들 병은 체증 아니면 두 번째 원래 감기가 먼저겠죠. 감기 아니면 두 번째가 체한 거예요. 좀 큰 병은요. 약국에 안 오고 이제 뭐 종병으로 가겠죠. 근데 약국에 와서 상담할 정도 병은 거의 체한 거 아니면 감기다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체한 것을 감기로 치료하면은 절대 안 낫는다는 것이 문제죠. 양방 쪽에서 해열제 쓰고 막 항생제 써버리면 오히려 위가 더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체한 것하고 감기하고 증상이 되게 비슷해요. 비슷한데 둘 구분을 어떻게 하냐. 앞에서 나왔었잖아요. 손 등이 뜨거우면은 감기고 손 바닥이 뜨거우면 체한 거고 내상이 되겠으니까. 근데 이거 구분이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자기 손이 뜨거운 사람도 있고 자기 손이 너무 찬 사람도 있어요. 특히 여학생님들 보면 손발 유난히 찬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상대방 손을 받았을 때는 딱 대보면 상대방이 정상이어도 따뜻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저는 손발이 좀 따뜻한 편이거든요. 이게 여자분 배에 딱 대면 학생님 손 따뜻하니 참 좋네요. 그 정도로 따뜻하다고 그래요. 이 손으로 만져보면은 열이 있어도 따뜻한 걸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더라. 이거로는 책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안 되고 뭘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콧물, 코막힘, 이 녀석이 없다고 말이에요. 있으면 감기, 없으면 체한 거구나 하고 뭘 쓴다겠죠? 평이산을 쓴다고 되어 있어요. 네, 이거 이론은 어디까지나 후세방 이론이에요. 고방은 이걸 무시한다고 말해요. 이런 이론이 없고 안 먹고 애가 열이 있고 안 먹고 하면 그냥 소시효탕 주면 된다고 해요. 왜? 소시효탕 위장약이니까. 목국 토요술수 위장약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애매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십평탕. 소시효합 평이산. 이게 더 빠르겠죠. 자, 아이들이 체하여 감기 기운이 난다고 하면 쓴다고 했잖아요. 그 대신 대부분 콧물, 기침, 가래가 없고 열은 오릅니다. 고열이 오를 때도 있습니다. 이에 마음이 번거롭고 목 마르고 눈앞이 아찔, 소변 분리, 변비도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해수, 황대야, 비교적 고혈압도 참고한다. 그러니까 시호증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혈압이 좀 높은 경향이다 그 말이죠. 목이 마를 때도 염증 위주일 때는 구고나 구가를 호소하고 신경성 위주일 때는 구건을 호소한다. 제가 구건하고 구갈은 구분해야 된다. 구건은 일 그대로 입이 마르는 거죠. 입안이 좀 말라서 물로 이렇게 좀 적셔주면 돼요. 어느 정도. 종이컵 하나 놔두고 조금씩 적시는 거죠. 이 일회용 컵으로 물 한 잔 먹는다면 이건 완전 심한 구갈 아니에요. 보통 9갈 정도 되면요. 하루에 거의 한 1.5리터는 마십니다. 심지어 심한 사람은요. 우리 이제 페트병 제일 큰 거 있죠. 자기 사무실 책상에 올려놓고 수시로 마셔요. 그리고 또 원사다죠. 물이 그렇게 맛있다 그러죠. 이게 구갈이에요. 구분을 잘하셔야 돼요. 구갈이 좀 심한 편이다. 그러면 왜 이걸 구분해야 되냐면
이 녀석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요. 속고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구가라고 국어는 구분을 잘해야 되고, 아무튼 신경성 위주로 올 때는 국어, 입이 잘 마른다. 그러면 물어보죠. 물을 먹습니까? 먹는다. 찬물을 좋아하세요? 따뜻한 물을 좋아하세요? 그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한 번 먹을 때 어느 정도 먹습니까? 저 일회용 컵 하나 정도. 그래요. 맥주컵으로 하나 원샷 한다 하면 그건 완전히 구갈이죠. 아, 갈증 좀 심하구나. 아니면 애들은 물은 안 먹어도 음료수를 유난히 자주 먹는 애들. 음료수도 많이씩 먹는다. 유난히 음료수를 좋아한다. 그리고 또 구갈로 볼 수 있습니다. 애들하고 성인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왕래 한혈을 물어볼 때는 환자한테 한혈 왕래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면 환자가 얘기하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추웠다 더웠다 하냐. 그 대신 추위 쪽이 더 시간이 길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열 달아올 때가 있냐? 있다. 그러면 그 열이 내리면 몸이 으스르르 춥냐. 어떤 분은요. 그래서 치험률을 많이 읽어봤다는 소리가 뭐냐면 열이 훅 달아올 땐 덥죠. 그럼 문 열어요. 방문도 열고 옷도 이렇게 벗습니다. 하나 정도. 좀 열이 내리면 다시 옷 내리고 방문 닫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왕래한혈입니다. 이 세 가지 거를 그러니까 무조건 왕래한혈이 아니고 환자마다 그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잘 캐치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수사를 잘해야 돼요. 이게 왕래한혈이냐 아니냐. 왜냐하면 열형에 따라서 처방이 바뀌니까요. 태양병은 오한발열. 이 정도면 이제 표충 외우셨겠죠? 오한발열, 두통, 신체통은 몸살이잖아요. 오한발열, 두통, 신체통. 또 거기다 코 막힘도 하나 넣기도 하죠. 감기 초기 때는 코도 막히니까. 근데 서양병으로 넘어오면 한열, 왕래. 양명병으로 넘어가면 오열. 오한은 없이 오열만 호소한다. 그러면서 고열로 가버린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 삼양, 태양, 소양, 양명 이 삼양 중에서도 마지막 단계니까 가장 강력하게 사기하고 우리 이제 전기가 싸우니까 열이 나도 고열이 난다. 그럴 때 섞고 쓴다 했잖아요. 청법으로. 자, 아주 오늘도 쉬었다. 이어서 할게요.